유럽에서 엄마가 된다는 것,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런데요, 이 단어가 사실 많은 여성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바로 그 놀랍고도 좀 복잡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건 가난뿐이다. 와,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한 어머니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출발점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40.3%. 이게 뭐냐면요. 유럽연합 전체에서 한부모 가구 중에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 위험에 처한 비율입니다. 무려 40.3%. 거의 절반에 가깝잖아요. 이걸 과연 개인의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명백한 시스템의 위기 신호입니다. 네, 그럼 이 충격적인 숫자 뒤에는 대체 어떤 이유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삼중고라고 불리는 구조적인 덫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전문가들이 이걸 삼중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은 부족하고 고용은 불안정하고 이걸 받쳐줘야 할 정책은 미흡하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엄마들을 뭐랄까 출구 없는 덫으로 몰아넣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초에 자원이 부족하니까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럼 불안정한 일자리에 기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정책 지원이 절실해지는데 그 정책마저 허점투성이인 거예요. 이러니 결국 빈곤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삼중고라는 덫을 더 꽉 조이는 아주 핵심적인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에게만 유독 무겁게 지워지는 보이지 않는 두 번째 교대 근무. 네, 바로 돌봄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누군가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전부 엄마에게 집중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할 시간, 그러니까 교육을 받거나 경력을 쌓을 시간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돌봄 부담은요, 결국 평생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인 경제적 격차로 나타납니다. 소득 격차, 고용 격차 다 심각하죠. 근데 여기 차트를 좀 보세요. 제일 충격적인 건 바로 연금 격차입니다. 무려 26%나 차이가 나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평생에 걸친 불평등이 결국 노년의 빈곤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만든 사회안전망이라도 든든하게 받쳐줘야 할 텐데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좀 다릅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는 지원인데 이게 정작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까지는 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혜택 미신청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입니다. 7년 동안 숨막히게 살아요. 재정 통제권도 없고 그냥 어린애 취급을 받죠. 이건 벨기에에 사는 아미나 씨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빚에서 구해준다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역으로 삶의 통제권을 빼앗고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무너뜨린다니 정말 모순적이지 않나요? 정책 용어로는 이걸 혜택 미신청, 넌테이크업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못하거나 안 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미나 씨 사례처럼 복잡한 서류 절차도 문제지만 사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서 오는 어떤 수치심이나 사회적 낙인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큰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령 이 모든 장벽을 뚫고 지원을 받게 됐다고 해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면 이제는 그 지원금으로 과연 생활이 가능하냐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아예 동결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지원금은 그대로니까. 사실상 안전망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답답한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엉켜버린 실타래, 과연 풀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해법을 찾는데 아주 명쾌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프레임워크가 하나 있어요. Make Mothers Matter라는 시민단체가 제시한 건데요. 바로 3R입니다. 첫째,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둘째, 그 부담을 경감시키고, 셋째, 그 의무를 평등하게 재분배하는 것. 자, 이 세 가지 원칙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인정부터 볼까요? 이건 말 그대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자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예가 바로 돌봄 크레딧 같은 건데요. 아이를 키우느라 잠시 일을 쉬었던 기간도 나중에 연금을 계산할 때 경력으로 쳐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인정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원칙, 경감입니다.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이 분야의 모범생은 바로 핀란드인데요. 핀란드에서는 부모에게 진짜 선택권을 줍니다. 공공보육시설에 보낼 수도 있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는 집에서 직접 키우면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국가가 든든하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이러면 돌봄 부담이 실질적으로 확 줄어들지 않겠어요? 사실 이런 지원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 철학이 있어요. 북유럽 국가들처럼 모든 가정을 다 지원하는 보편적 방식이 있고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어려운 가정을 딱 골라서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이 있죠.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어느 한쪽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두 가지 방식을 아주 현명하게 잘 조합한 나라들에서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재분배. 이건 아주 간단해요. 지금까지 엄마에게 쏠려있던 돌봄의 책임을 어떻게 더 평등하게 나눌 것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재분배에 있어서는 스웨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스웨덴은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돌봄 책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핵심은 바로 아빠 할당제입니다. 전체 육아 휴직 기간 중에 아빠만 쓸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율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늘어났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바로 메이크 마더스 매터 같은 시민단체들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마에게 투자하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을 돕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과연 엄마에게 투자하는 것이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이 지독한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한 사람의 엄마를 바로 세우는 일이 다음 세대의 미래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